저겠습니다. 공사 끝이 났습니다. 이제 사용검사를 받죠. 사용검사. 사용검사는 공사가 완료가 딱 되었다라고 할 때 사업 주체들이 사용검사권자한테 검사 신청하는데 요 사용검사권자는 시군구청장이 된다라죠. 그런데 이 경우에 지방시 도지사 또는 특광시군 등이 이제 검사 그 사업계획 승인권자일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검사 신청하지만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검사받고 승인받고 공사한 사업장은 마지막 검사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검사를 받으라 라는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이번에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은 사업장은 장관한테 검사받더라. 2번 맞습니다. 자, 또 분할 승인받으면 원래부터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공구별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맞죠. 또 4번 보시면은요. 이 사업계획 승인 조건 등의 미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을 아직 전체를 다 완료하지 못해도 완공된 주택이 있다라면 세대별 아니죠. 동별로 101동, 102동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5번상, 그래서 4번 질문 X고요. 5번상 보시면 또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등기는 안 되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검사 받을 수가 있는데 검사가 아니고 임시 사용 승인 받고 먼저 쓸 수가 있더라죠. 이때 보시면 공동주택일 때 보시면 한 동 자체가 완성이 되어지면 사용 검사를 받지만 한 동이 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고 세대의 일부가 아직까지 내부 장식 못했다 할 때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라는 문장 중요하죠. 그래서 5번상 임시 사용 승인일 때 보시면 공동주택일 때 한해서 세대별 임시 승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5번째 맞습니다. 4번처럼요. 완공된 주택이면 사용 검사는 동별로 가능하지 세대별 사용 검사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구분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가십니다. 사용 검사 등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입니다. 원래 원칙은 사업자가 이제 검사 신청을 해야 된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파산이 되었어요. 파산 망했다. 그러면 시공보증자 보통 책임준공 또 연대보증에서 시공사가 보통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시공보증사도 없거나 파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공보증자가 없다. 그러면 시공사가 아니고 누굽니까? 입주 예정자 대표이가 잔여공사 지공하고 사용공사 받는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1번 질문 X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파산 부도일 때는 시공보증자도 없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 대표이.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신청하지 아니할 때 그때 보시면 시공자라는 명칭이 등장이 되어서 그게죠.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 예정자 또는 시공자가 검사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파산 등 사유일 때는요. 아니 정당한 사유 없을 때 그때가 시공자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해설이 나와 있네요. 자, 또 파산이 되어서 그 시공보증자도 없다. 입주 예정자 대표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고요. 자, 또 공구별 분할해서 시행한 사업장은 공구별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받더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 사용검사는 15일 안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일 때는요. 사용 승인은 7일이지만 주택은 사용검사 15일이다. 라는 부분도 아시고 자, 밑에 5번의 설명이 딱 되었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주택 건설의 지원이죠. 건설 촉진 대책. 이것도 한 문제가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자, 우리 건설 지원할 때 첫 번째 보시면은요, 대지에 대한 권한 확보가 참 필요한데 확보가 안 된다. 그럼 강제 수용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게 해준다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공공사업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죠. 민간사업자는요, 이 수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공공사업자일 때 보시면은요, 특히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 한해서 이 수용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어서 1번, 2번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 수용할 때 보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주택법에 있는 사항들 외에는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이제 법을 준용한다까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때 바로 이 사업 인정이 간주가 되어야만이 이제 수용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요 사업일 때는요, 이 공공사업자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을 때 수용권이 발생하는 공익사업 인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자 등록이 아니고 이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5번 보시면 그럼 수용 보상금이 합의가 안 되어서 재결정 신청을 할 때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때 보시면 공익사업법에 따르면요, 요 사업 인정이 되어진 날로부터 1년 안에 하여야 한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일시사유일 때이라고 요 수용일 때는 항상 보시면 법규에서는 전부 다 이 수용에 따른 재결 신청은 해당 승인받은 주택 건설 사업 기간, 해당 사업 기간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표현하죠. 그래서 5번 질문 또 맞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4번 질문 X네요. 자,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기타 각종 어떤 지원 대책이 나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우선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데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택조합이 필요할 때 또는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짓는 사업자들한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나오죠.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2번 보시면 여기 설명은 없지만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요 2년 안에 공사사업의 건설 즉 착공을 해야 된다. 못하면 다시 환매해 간다. 이렇게 또 나와야 되겠죠. 자, 2번입니다. 보시면 우리 채비지라는 것이 딱 뜨죠. 채비지. 이게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조성하는 채비지가 등장하죠. 사업비용 충당을 해서 파는 땅을 말합니다. 신도시 지역 안에 나옵니다. 이럴 때 보시면 국민주택 용지로 쓸 사업자들이 요걸 매각을 요구한다면 경쟁 입찰 붙여가지고 채비지 총면적의 50%까지 매각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죠. 해서 맞습니다. 이때 채비지 양도 가격은요. 원칙적으로는 감정 가격이 원칙이고 좋은 목적일 때 조성 원가 기준이죠. 그래서 좋은 목적이 뭐냐니까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이라든지 또 85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일 때 그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번 맞습니다. 자, 또 4번 보시면요. 해서 보시면 3번 지문이 X인 것이죠. 양도가격 기본 원칙은 감정가격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4번에 지방공사인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는요. 당연히 토지 수용 사용할 수 있죠. 공공사업자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지방에서 땅을 매입할 때 매입하기 힘들어. 이럴 때 보시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토지 매수 업무나 보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면 매입하거나 또 보상 금액의 얼마입니까? 2% 금액을 위탁 수준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3번 보십니다. 사업자가 100호 이상이거나 또 요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 16,500이죠. 16,500 이상의 조성 사업을 할 때는요. 간선 시설에 대해서 우선 설치를 해주는 특혜를 준다고 하죠. 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원래 원칙은 사업장은 원칙이지만 전기, 가스, 전기통신, 가스, 지역 난방 일대 보시면은요, 해당 국이 공급업자들이 설치해주고 도로나 상하수 또는 지방자치가 설치를 해준다. 사용 검사일까지 자기들 비용으로 설치를 해준다고 하죠. 자, 그런데 3번처럼요, 근데 이 설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아니죠. 사업주체 시행사들이 자기 부담으로 업자 불러서 먼저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죠.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또 간선시설의 설치 시기는 사용 검사일까지 설치한다가 기본 원칙이고 또 도로나 상하수도 설치 비용은 지방에서 돈이 없을 수 있어. 그래서 국가에서 50%까지 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실 사항들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4번 문제로 가면 4번 문제. 주택 건설 용지의 확보와 매도 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땅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주택조합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짓는 사업자죠. 40% 아니죠. 1번 질문 X네요. 또 주택조합이 원할 때 또 마찬가지로 국유지 등에 대해서 우선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맞네요.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1년 아니죠. 2년 안에 해당 목적 공사에 착수를 해야 돼. 못하면 환매를 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매거나 임대가 취소한다고 합니다. 1년 아니고 2년 되겠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국민주택 용지를 쓰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자한테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다라고 할 때 채비지 양도 금액의 기본 원가는 조성 원가가 아니죠. 이제 감정가격이 원가다. 감정가격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4번 질문 또 X고요. 자, 인가받아 설립되어진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결의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에 찬성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못합니다. 못해요. 이 조합이 나중에 리모델링 허가받기 위한 결의죠. 그 75%, 50%, 75%까지 갔을 때도 찬성하지 아니할 때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조합 설립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가 아니고 설립 그 리모델링 하기 위한 허가 신청을 위한 그 동의율에 확보 안 될 때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요 보시면 할 수 없다가 아니고 그 조합 설립인가 받은 조합은 못하고 그 뒤에 리모델링 하기 위한 결의가 뭐냐? 바로 75%입니다. 75%, 50%, 70% 이상이 되어지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X가 됩니다. 좀 어렵지만 요 정도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틀린 것은 무엇이냐? 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질문.
자, 우리 이 임대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국민주택 건설 사업자들이 서류 공짜로 보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네요. 2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강제 수용도 있지만 국지토지 공공사업자들은요, 이 조사 측량 등을 위해서 또 국민주택 사업을 위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강제 일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맞네요. 또 3번 보시면 국가나 토지주택공사 시행사업일 때 지방정한테 이제 손실보상 업무와 매수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있다. 해서 맞는 말이죠. 자, 또 밑에 4번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5번 또 설명이 되었던 사항이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주택의 공급이 뜨네. 공급은 또 창이 달라지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